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수클럽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도 무릎이 시큰하고 뼈가 약해지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우유도 많이 드시라고 하고 멸치도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왜 뼈는 여전히 약한 것 같은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사실 이 문제의 열쇠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숨겨진 영양소에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2라는 녀석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사실은 절반만 맞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칼슘만 열심히 먹으면 뼈가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맞아요. 칼슘은 뼈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뼈에 제대로 붙잡아주는 비타민 K2가 없으면 몸속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관절이나 혈관에 쌓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칼슘을 집짓기 위한 벽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벽돌이 많아도 그 벽돌들을 제자리에 붙여주는 시멘트가 없으면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겠죠. 바로 비타민 K2가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이 이 비타민 K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식단에는 이 영양소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럼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칼슘이 뼈에 잘 붙지 못해서 뼈가 약해집니다. 둘째, 관절이 시큰거리거나 아플 수 있어요. 셋째,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칼슘이 혈관이나 관절에 쌓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열심히 드셔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뼈가 약해지는 느낌이 드시는 거였구나 하고 이제 납득이 가시죠? 그럼 이 비타민 K2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건 나토라는 일본 음식이에요. 하지만 이게 좀 냄새도 나고 맛도 특이해서 드시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다행히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에도 들어있습니다. 치즈, 달걀 노른자, 버터 같은 유제품, 그리고 일부 육류에도 들어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는 아쉽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서 잠깐, 혹시 그럼 보충제로 먹어야 하는 건가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비타민 K2 섭취가 부족한 경우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칼슘, 비타민 D, 비타민 K2 이 세 친구들은 혼자서는 힘이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칼슘은 뼈의 재료,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안내해주죠. 마치 삼총사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노년기 뼈 건강을 위한 공식 가이드라인에도 이 세 가지 영양소를 함께 챙기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세 가지를 함께 챙겼을 때 뼈 건강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보충제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첫째, 비타민 K2가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둘째,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는지 봐주시고요. 셋째,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보충제를 드실 때는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과도한 영양소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잠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비타민 K2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MK7과 MK4라는 이름이 있는데 MK7은 나토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이고
MK4는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MK7이 몸에 더 오래 남아서 효과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충제를 고르실 때 참고하세요. 그런데 혹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지 않아서 뼈가 약해질 수 있어요. 또 근육이 약해지거나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워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으니 식품이나 보충제로도 챙겨보시는 게 좋다고 여러 연구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럼 뼈 건강을 위한 하루 식단 예시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우유나 요거트, 달걀, 치즈 등 유제품과 함께 토스트나 빵을 드시는 것도 좋고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멸치나 뱅어포, 두부, 콩 등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단식으로는 치즈나 요거트, 견과류를 드시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이런 식단이 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양소만 챙기시면 안 되고요. 운동도 함께 해주셔야 해요. 가벼운 산책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의자에서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하시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운동이 뼈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잠깐 혹시 끄려고 하셨나요? 아직 중요한 얘기가 남았어요. 가족이 함께 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가족끼리 식단을 함께 점검하거나 함께 산책하거나 운동을 같이 하면 더 즐겁고 효과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가족과 함께 건강을 챙기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준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식단을 점검하거나 운동 계획을 세우면 서로를 더 신경 써주고 건강을 더 잘 챙길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K2는 일반적으로 과다 섭취 시 큰 문제는 없지만 모든 영양소는 적당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2를 챙길 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래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영양소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네요. 칼슘만으로는 부족하고 비타민 D와 비타민 K2가 함께해야 뼈가 진짜 튼튼해진다는 것. 그리고 이 세 영양소를 음식과 보충제로 적절히 챙기고 가벼운 운동도 함께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여러 연구 결과와 공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며 장수클럽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